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논어 10번째 편 향당편 6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 제7절 7번째 이야기입니다. 7절에서 할 이야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재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재계는 그 제사를 지내기 전에 이제 내 몸과 마음을 깨끗이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말합니다. 재계라고 하는 게. 그래서 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재계를 이렇게 쓰는데 이 제자가 이 제자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가지런할 재, 이거는 이제 재라고 읽고 이것은 재라고 읽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재계라고 할 때 이 제자가 이 가지런할 제자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런하다라는 것은 이제 정리정돈을 한다는 뜻인데 내 몸과 마음에 그 정돈되지 않은 상태를 이제 정리정돈을 하겠다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음가짐도 그렇고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을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준비를 한다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내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회피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지 않도록 경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내 내면을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외부에서 내게로 다가오는 것들을 내가 이제 피할 것, 또 거부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서 그것이 접촉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재계입니다. 그것은 이제 신을 내가 만나러 갈 때 제사라고 하는 게 이제 신을 만나는 것이니까요. 만나러 갈 때 충분히 그에 걸맞는 준비를 하겠다는 건데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도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또 옷도 예쁜 옷을 찾아서 그에 걸맞는 만나는 사람의 그 걸맞는 옷을 골라서 입고 이렇게 잘 차려입고 가는 거죠.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과의 이제 소통이 훨씬 더 좋아질 수가 있고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도 있고 만약에 내가 허름한 상태, 지저분한 상태, 정돈이 안 된 상태로 나가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나를 보면서 나를 어떻게 생각했으면 저렇게 하고 나올 수가 있는가? 나에 대해서 대단히 무례하고 나를 너무 그 하찮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내가 이제 만나러 가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깔끔하고 그 정돈된 상태를 하고 그러고 나가는 것처럼 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신을 마주하면서 내가 그냥 일상에서 삶에서 그냥 그렇게 그 모습 그대로 살다가 그냥 그 시간 되니까 가서 신을 만나러 간다가 아니라 신은 인간하고 만나는 것보다도 더 특별한 만남이기 때문에 더 특별한 준비의 과정을 밟고 그리고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뿐만 아니라 내 내면의 상태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재계인데 이 재계를 할 때 공자가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제필유 명의러시니 그랬죠. 재계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명의를 두셨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사용하는 식기가 있습니다. 밥그릇, 식기가 있어요. 밥을 담고 국을 담고 물을 담아서 먹고 마시는 식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식기가 있지만 이 식기하고 별도로 제기를
제기를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는 이 그릇을 사용을 해요. 내가 우리 가족, 살아있는 가족들이 사람들이 먹는 그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아서 제사에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제사 때만 사용할 별도의 그릇을 준비를 해놓고 사용을 하는 것이죠. 물론 어떤 집에는 이런 걸 준비하기가 어려운 형편의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다가 음식을 담아서 제사를 지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형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형편이 된다면 별도의 그릇을 준비를 해서 그거를 제사 때만 사용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의복이 있습니다. 내가 입는 옷이 있습니다. 내가 입는 옷이 있는데 특별한 또 제복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제사를 지내는 때만 입는 제복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 꼭 제사가 아니라도 특별한 용도의 특별한 목적에 특별한 어떤 일을 수행하게 할 때 혹은 특별한 상황에 입는 옷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복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무를 보러 관청에 나갈 때 입는 옷이 있고 군인들이 입는 옷이 있고 이게 이 옷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옷이 있지만 이 몫의 옷을 따로 우리들이 두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관청에서 관직을 수행하든 군인으로서 군사의 업무를 수행을 하든 제사를 지내면서 신을 만나게 되든 이런 별도의 옷을 두는 것은 이 옷을 입고 하는 이 행위를 내가 특별하게 내가 일반적으로 입는 그 옷이 아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입는 것들이죠. 이게. 그러니까 제계를 할 때도 제계라고 하는 게 그냥 일상의 어떤 행위가 아니고 특별한 행위고 그것의 의미를 내가 특별하게 생각을 하니까 제계를 할 때는 특별한 옷을 두었다는 거예요. 제계할 때만 입는. 그것을 명의라고 했어요. 왜 명의라고 하느냐? 그러면 깨끗한 옷이라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옷들이 있겠는데 그 많은 옷들 중에서도 깨끗한 옷을 한 벌을 따로 준비를 해 두었다가 제계를 할 때 그 옷을 입었는데 그것은 화려할 필요가 없어요. 화려할 필요가 없고 비단이나 막 이런 걸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포로, 배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그러니까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중국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중국에 갔을 때 천단이라고 하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단 천단이라고 하는 데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그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장소인데 건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붕이 있는 건물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뻥 뚫린 곳에 제단만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대의 것은 아니지만 그 자금성이 있는 베이징에 있는 그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천자가 고대의 시대의 천자가 황제가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 하늘의 제사를 지낼 때 그 제복이 어떤 형식이었냐 그러면 일체의 문양이나 그 염색이 되지 않은 가장 깨끗하고 소박한 옷을 입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꾸미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은 하늘에 대해서 인간이 어떤 걸 꾸며 본들 그것은 하늘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어서 그래서 오히려 일체의 꾸밈을 제거한 그것이 하늘에 대해서 인간이 취해야 할 이제 그 겸손하고 소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 것처럼 신을
맞이하기 위해서 재개를 하면서 입는 옷은 화려한 옷일 필요는 없다. 다만 그것이 깨끗한. 그래서 이제 목욕을 하고 몸을 깨끗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재개를 하기 위해서 입는 옷이 명의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개를 하는 옷을 두었다. 그리고 그 옷은 포로 만든다. 라고 하고 이 아래에 이 문장 아래에 앞번의 장에서 침의 잠옷에 관한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지난번에 거기에 그 주간 하나가 일간이 탈락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게 원래 여기에 있어야 할 것이 공자의 그 의복과 관련된 내용 속으로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반드시 잠옷을 두었는데 그 길이는 몸의 전체 신장만큼 하고 또 거기에 절반이 더 있는 즉 1.5배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길이의 잠옷을 두었었다라고 하는데 요 이야기가 여기에 나왔어야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지나갔는데 요 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밝을 명자 오드자는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옷이라는 뜻으로 재개를 할 때 목욕을 마치고 이제 입는 깨끗한 옷을 명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재필 변식하시며 거필 천좌럿이다 그랬죠. 재개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변식하시며 음식 드시는 음식을 바꿨다. 그러니까 평소에 드시던 음식을 드시는 게 아니고 재개를 하는 동안에는 평소하고는 다르게 음식을 드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재개하다라고 할 때 음식을 이제 이제 가려서 먹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술을 안 먹는다든가 고기를 먹지 않는다든가 또 향이 진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든가 훈채 같은 거를 먹지 않는다든가 뭐 마늘이나 생강이나 막 부추나 이렇게 이제 성질이 강렬한 그런 것을 먹지 않는다든가 뭐 이제 이런 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내 몸과 음식이 내 몸과 마음을 이제 정리정돈을 가지런하게 하고자 하는 데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음식뿐만 아니라 거처를 할 때 반드시 자리를 옮기셨다.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거처하던 곳에서 거처를 하게 되면 일상의 그런 것들을 접촉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재개에 집중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재개를 할 때는 거처하는 공간을 옮겨서 다른 별도의 공간에서 이제 재개를 하고 그 공간에서 이제 재개에 집중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부모님의 제사다 그러면 부모님의 제사 동안 부모의 제사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재개를 하는 동안에 마지막 날 제사를 지내는 그날은 하루 종일 뭐 아버지면 아버지가 평소에 하셨던 모습들, 일들, 좋아하셨던 것들, 웃으셨던 모습들, 말씀하셨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을 회상을 하루 종일 하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아버지에 대한 그 많은 그 회상의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에 내가 이제 집중을 하는 상태가 되어서 그 상태에서 제사를 이제 지내야 한다 하는 이제 그런 취지의 이야기들 하는데 그러려면 내가 평소에 거처했던 그 공간에서는 그것이 집중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자리를 옮겨서 거처를 바꿔서 이제 그곳에서 재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불염정하시며 회불염세럿이다 그랬습니다. 요걸 이제 먹다 그러면 식 이러고 밥 그러면 사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사불염정. 이 정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정밀할 정자는 도정한 걸 말합니다. 쌀을 도정한 거 이제 이제 곱게 이렇게 도정을 해가지고 하얗게 만든 이제 그런 쌀이죠.
껍질만 벗기는 것에서 더 벗기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인데, 밥은 정한,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는 우리가 먹는 쌀들이 대부분 도정이 잘 돼 있는 쌀들이라서 그게 오히려 건강에 좋지가 않다고 도정을 덜한 이제 현미에 가까운 그런 쌀들을 먹으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추천을 하지요. 요즘은 이제 쌀들을 이제 대부분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2600년 전에 곡식이야 그럴 수가 있었겠습니까? 대부분이 현미류였을 것이고 도정을 한 것이 특별한 쌀이었겠죠. 그러니까 늘 거친 밥을 먹다가 그 깔끔한 그 밥을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먹기가 맛이 있었을 것이고 더. 그런데 그래서 요 정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신중하고 조금 줄여야 하는 그런 도정이 많이 된 그런 쌀, 그런 뉘앙스의 그 정이 아니고 이제 정말로 쌀을 그 잘 다듬어서 그 맛있는 밥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쌀이라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밥은 누구라도 많이 먹고 싶겠지요. 맛있는 밥이니까. 근데 이 밥을 이 정밀한 쌀로 도정을 깨끗하게 한 그 쌀로 밥을 지어서 그것을 이제 드시게 되실 때 그것을 염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싫어할 염자거든요. 싫어할 염. 그러면 그것을 싫어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되면 이게 말이 잘 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밥은 정한 것을 싫어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면 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싫어하지도 않고 뭐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이게 맛있는 밥을 만들 수 있는 쌀인데 그런 쌀로 지은 밥은 누구라도 먹고 싶은 그런 것이라서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실컷 먹고 싶어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이 염자를 싫어할 염자인데 싫어하다라는 그런 말보다 실컷 하다. 그러니까 싫어하다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나하고 그게 원래 안 맞아서 싫은 것도 싫어할 염자를 쓸 수가 있지만 그게 나는 사실은 원래는 좋은데 그 좋아한 그것을 실컷이라는 것은 더 이상 하기 싫을 만큼 충분히 많이 이런 뜻이거든요. 실컷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고 싶다 할 정도로 물릴 정도로 뭔가를 이제 충분히 많이 한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밀한 쌀로 지은 밥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맛있다 할지라도 실컷 드시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이 문장의 의미가 이제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회. 이 회도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회 그러면 우리는 생선회를 떠올리는데요. 생선회를 떠올리는데 이 회자를 보시면 여기 왼쪽에 부수가 저 달월자가 고기 육자예요. 그러니까 요 회는 육회예요. 육회. 육회고 생선회는 오히려 특별히 생선회라고 해야 해요. 날걸로 이제 먹는 그 날거를 이렇게 점여서 얇게 발라내서 이제 그거를 먹는 그 회는 생선인 경우에는 생선회라고 해야 되고 원래 이 회자 자체는 육회. 한자를 만들었던 그 대륙에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생선회가 낯선 것이고 육회가 더 친숙한 것이었을 테잖아요. 원래가. 포도 마찬가지입니다. 포 그러면 우리가 생선을 말린 포를 생각하기가 쉽죠. 근데 이 포자도 역시 이 부수가 들어온 걸로 보면 육포가 포고 소고기라든가 뭐 양고기라든가 말고기라든가 이런 걸로 말려서 만든 포가 저 포 글자고 생선을 말려서 만든 포는 생선포라고 뭘 한다든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됐겠죠.
하여튼 이게 이제 회인데 날 음식이죠. 날걸로 먹는 음식인데 날걸로 먹는 음식이니까 그것을 이제 이 가늘게 이렇게 잘 이렇게 그 썰어내서 그걸 이제 드셔야 그걸 우리가 먹어야 이렇게 이제 뭐 체한다든가 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없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늘게 잘 이렇게 이 발라낸 그런 회는 누구라도 이제 실컷 먹고 싶지만 그것을 실컷 드시지는 않으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밥이든 그것이 회든 어떤 것이든 간에 어떤 음식을 막 귀한 거 좋은 거 만났다고 오늘 아니면 내가 이제 언제 이거를 또 먹어보겠냐 이런 식으로 실컷 이걸 먹을 수 있을 때 실컷 먹어두자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에이에와 어네이 육패를 불식하시며 그랬습니다. 요것이 이제 밥 그리고 생선 그리고 고기 이 각가지 이제 여러 음식들에 대해서 에이에라고 하는 것은 쉬어서 상에서 쉰 이 에와 이 에가 전부 다 밥이 쉬거나 상한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쉬어서 그냥 누구라도 이제 이 밥은 못 먹겠는데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뭐 이제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맞지 않아서 보관상에서 약간 맛이 갈라고 하는 거 그런 음식을 이제 지금은 역시 음식을 우리가 그 풍족하게 우리가 먹고 있으니까 조금 상할 것 같으면 조금 이렇게 빨리 버리고 뭐 이러기도 하지만 2600년 전에 음식이 그렇게 막 흔하지 않았을 때겠잖아요. 그 시기는. 그리고 심지어 저만 하더라도 저희 어머니 어려서 보면 음식이 약간 맛이 쉴 것 같다, 밥이 쉰 것 같다 그러면 그 밥을 찬물에다가 이렇게 씻어서 그래서 그걸 뭐 이렇게 누룽지로 만든다든가 뭘로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먹었던 그런 기억도 있기는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제 맛이 어쨌든 이렇게 습도라든가 온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아서 상해가지고 쉬려고 하는 그런 밥을 불식 드시지 않았다. 밥이 아깝지만 그 밥이 아깝게 하지만 그 밥이 아깝다고 그 밥 아깝다는 생각에 그 쉬려고 하는 그 음식을 내 안으로 집어넣어서 그래서 내 몸이 다치는 거는 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드시지 않았다는 거고요. 어뇌이 육패할 때 그 생선이 이것도 상한 그리고 육패 그러면 육패는 부패 부패한 고기 그러니까 생선이 상한 것 육고기가 부패한 것을 역시 드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밥이든 생선이든 육고기든 음식이 상한 것은 결코 드시지 않으셨다는 것이고요. 색악불식, 취악불식 그 음식이 본래의 색깔이 아닌 다른 색으로 나빠져 있으면 혹은 그런 음식은 드시지 않았고 냄새가 나빠도 드시지 않았고 그게 이제 맛이 같다는 증거니까 그 다음에 실임불식 요 임자는 익히는 겁니다. 날 것을 익히는 것인데 그 익히는 것이 실이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음식마다 이제 익히는 적당한 정도가 있을 텐데 그 정도를 놓친 것이죠. 뭐 탔다든가 덜 익었다든가 막 이렇게 되는 걸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 것도 드시지 않았고 불시불식 이러시다. 요 불시불식은 두 가지 의미가 가능한데요. 하나는 요 시자가 제철이라는 그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시 그러면 제철이 아닌 음식. 그러니까 너무 모든 음식들이 이제 그 각각의 제철들이 있는데 그 철들에
나온 음식을 드시지 너무 이르게 나온 음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제철이 아닌 음식은 드시지 않았다 하는 이제 그런 그 시자를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먹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뭐 이렇게 이제 때, 그 끼니가 있는데 그 때가 아닌 경우에, 그러니까 밥 먹을 때가 아닌데 이제 밥을 먹게 되면 이제 중간에 먹는다든가 아니면 밤중에 먹는다든가 뭐 이제 이것은 잠자기 전에 먹는다든가 이거는 이제 먹으면 안 되는 때에 이제 먹는 게 되는 거라서 그것은 일종의 보면 이제 그 밥 음식하고 그 음식을 먹는 나하고 그 밸런스가 깨지는 이제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이 아무리 군침이 당겨도 때가 아니면 먹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이 불씨를 그 두 가지 해석을 다 할 수 있겠는데 대부분은 이제 제철이 아닌 음식을 드시지 않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할 부정이어든 불식하시며 부득 기장이어든 불식이러시다. 할 음식을 이제 그 원재료에서 이렇게 이제 배에서 칼로 배서 음식을 이제 만드는데 그 벤 것이 바르지 않으면 드시지 않았고, 그리고 그 음식을 이제 어떤 양념을 가해서 뭐 소금이나 장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양념들을 투입을 해가지고 이제 요리를 하는데 부득기장, 그 양념, 요 장은 이제 양념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 장을 얻지 못했으면,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음식에 어떤 양념이 들어갈 때는 그 양념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음식의 맛을 더 풍미를 돋굴 수도 있는 그런 용도의 양념도 있는가 하면 이 원재료, 요리를 할 원재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독성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양념을 통해서 이제 제어하는 중화시키는 그런 용도의 양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양념이라고 하는 게 요리를 어떤 재료를 요리로 만들 때 이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그것이 그 각각의 적합한 양의 용도의 양만큼의 양념이 투입이 되어야 이 음식이 이제 우리가 먹어도 탈이 나지 않는 음식이 되는 건데, 만약에 그것이 못 됐다면, 그 장을 얻지 못했다면이라는 게 이제 그 양념이 적당한 그 상태를 이제 놓치게 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드시지 않으셨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시면 공자가 음식을 대하시는 것이 계속 이러면 안 드셨다, 이러면 안 드셨다, 이러면 안 드셨다가 계속 나오니까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공자가 음식에 대단히 까다롭다, 까탈스럽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읽어야 될 것은 뭐 양념 하나에도 되게 까탈스럽게 막 저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왜 이것들을 드시지 않느냐 그러면 음식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내 몸으로 보면 외부의 물질입니다. 외부의 물질을 내 몸 안으로 집어넣는 것이 음식입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해서 집어넣는 것이긴 하지만 외부의 음식을 내 몸속으로 바로 집어넣는 것이 음식을 섭취하는 거라면 당연히 가려야 하는 게 맞는 것이죠. 아무거나 내 몸속에다 집어넣을 수는 없는 것. 그것은 그만큼 내 몸을 소중하게 생각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공자는 당신은 이러면서 다른 사람 보고는 먹어보라고 했다거나 먹으라고 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겠지만, 이제 공자가 이렇게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제자들이 이것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제자들한테도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가르친 것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읽어야 될 것은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음식 섭취에 대해서 그냥 함부로 아무렇게나 섭취를 하면 안 된다 하는 그 맥락을 읽는 게 중요하지,
음식에 까탈스러웠다. 이것을 읽어내는 것은 조금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8절은 다 끝나지는 않았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